주지훈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증외상센터에서 백강혁 역을 맡은 주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작품 선택한 이유와 또 이도영 감독님이 딱 떠올랐던 이유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굉장히 판타지성이 짙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랄까요, 좀 바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고충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상 속으로는 이런 일들을 좀 정의롭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작품 속에서 되게 속 시원하게 그것들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속이 제가 뻥 뚫리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웹툰 또는 웹소설 원작이 있는 작품을 영상화하는 작업에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낄 때는 이 웹툰을 웹툰스럽게 그리는 것보다 이 작품은 뭐 소재가 메디컬이 저희가 아무리 유쾌, 상쾌, 통쾌한 활극이라고 해도 환자의 생명과 이런 것들이 이야기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여러 회의를 거친 결과 이 웹툰에 결국은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땅에 되게 붙여야 이 이야기가 판타지성과 함께 허무맹랑하지 않게 들릴 수 공감도 있겠다.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작업을 했었던 이도영 감독님과 이도영 감독님이 글을 쓰는 방식, 또 그 글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저는 경험을 해봐서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있었던 네. 거네요. 네. 일단은 굉장한 오타쿠죠. 그 사람을 살리는 어떤 의술에 대한 것들이 어떤 뭐 돈이라든가 뭐 여러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 인물이고,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백강혁이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에 어떤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드라마를 보시면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주 까칠한 성격으로 어떤 이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를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고, 그래서 다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까칠하고 거칠게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대본을 처음 보면서 이건 히어로물 같았다라고 느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좀 다르게 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롯 자체가 히어로물처럼 돼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저희가 메디컬 활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관객분들이 이게 원작도 있고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어떤 극적 쾌감을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만화를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연기라는 걸 하고 음악이 깔리고 또 그 연출이 가미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트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그것을 약간 조롱하는 또는 그들을 등한시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극적 재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딜레마를 또 이미 원작이 있어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쾌감들, 그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만들까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배우들과 감독님과 저희는 촬영 전부터도 한 번 만나면 막 7시간, 8시간씩 다 같이 스터디하고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대답이었는데, 감독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이 인물과 백강혁이라는 인물과 주준이 되게 닮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둘 다 키가 크고요. 좀 잘생겼죠. 그리고 좀 재수 없는 지점도 좀 비슷하고. 자신만만한. 네. 그런 이제 외형적인 것들이 있는 반면 이제 저는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정확한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길이 맞다라고 자기가 그 판단이 쓰는 순간 주변에 이제 걸리는 것들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치우고 나아가는 캐릭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캐릭터 상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주지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폭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성큼성큼 나간다라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저 캐릭터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관객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원시원함이 그 넓은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그 둘의 공통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줄 것 같은데, 주준 씨 축하합니다. 드디어 만찢남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준 씨가 이번에 그 영화 전작이었죠. 영화 비공식 작전 이후로 모로코 다시 방문하셨다고요? 예, 어떠셨나요?
여전하더라고요. 로커는 가는 시간도 똑같고 모로코를 로코라고 예. 하시는 거예요. 거의 근 3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아주 아름다운 나라지만 선뜻 발길이 떠나지진 않았어요. 근데 또 찍을 건 찍어야 하니까 그럼요. 또 예. 반가운 마음으로 제외했죠. 모로코와 제외한 그 장면들은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학교 이사장님 그리고 조명가게 사장님에 이어서 천재 외과 의사, 어떤 모습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간 순서상은 중증 외상센터가 제일 먼저입니다. 저희는 찍어놓은 지금 1년이 넘어서 후반 작업을 예, 원하게 또 예. 그렇죠.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이사장을 했다가 조명가게로 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지만 뭐 시청자들의 시간을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 장르 자체가 아예 다르고 그래서 그 장르적인 쾌감이 아예 다를 것 같고요. 뭐 사실 당혹스럽네요. 아니, 이번에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매력을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 다행이죠. 감사한 일인 거죠. 네,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백강혁이란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통쾌하고 어떤 우리에게 조금 판타지스럽지만 바람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근데 그래도 아무리 이게 만화 원작이어도 너무 황당무계하거나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희가 한국에서 중증 외상센터라는 단어만 나와도 딱 떠오르는 게 너무 훌륭하신 이국종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뭐 이 작품과 상관없이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는 어떤 극적인 재미가 뭐랄까요, 좀 의사의 생활을 다큐멘터리스러운 부분으로 들어가는 작품은 아니고 그 소재를 갖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예를 들면 생명을 존중하는 건 의사도 있지만 소방관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경찰관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놓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어떤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돼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뭐 이국종 교수님이 저도 처음에는 원작 볼 때 떠올랐는데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어떤 장르는 굉장히 다르지만 어떤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뭐랄까, 다행히 제가 그 전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연기해야겠다는 도움이 되긴 했죠. 네.